20년 전 일본처럼 충격이라. 네, 이게 결국 말입니다. 디플레이션 이야기거든요. 일본식 불황, 저성장의 저물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재현된다? 충격이다? 이 말들이 말입니다. 현실이 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추석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될 세 가지 복병입니다. 수출, 무역 적자 심각하죠.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할지 봐야 되고요. 중국 경기 침체 초비상입니다. 예,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국제유가 연말이면 $100.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요, 우리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럼 제조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제조비용이 비싸지면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수출부터 먼저 보면 말입니다. 수출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6월, 7월, 8월 흑자는 냈어요. 11억 5,800만 원, 18억 400, 죄송합니다. 11억 5,800만 달러죠. 18억 400만 달러, 8억 7,900만 달러 흑자는 냈습니다. 지금 9월에도 뭐 흑자를 낼지 적자를 낼지 봐야지 알지만 뭐 약간의 흑자를 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흑자가 난 게 결국은 규모가 쪼그라들었거든요. 수출이 준 것보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를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황형 흑자예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242억 6,700만 달러의 적자도 적자지만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수출에 어떤 우리 경제가 의존하는 비중이 43.8%까지 올라갔어요. 43.8%. 야,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면 세 가지잖아요. 예, 소비, 수출, 투자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말입니다. 소비가 많이 갈 때는 뭐 50%에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5%에 50% 차지합니다. 소비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말입니다. 예, 이 수출이 많을 때 45%예요. 적을 때 40%.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뭐 10%나 혹은 15% 정도가 투자입니다. 투자. 설비 투자 내지는 건설 투자. 투자가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소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출이고 그 다음에 예, 투자인데 이 수출의 비중이 43.8%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소비가 그만큼 꼬꾸라졌다는 뜻도 됩니다. 소비가 제 역할을 못하고요. 수출이 최대치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자인데도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쪼그라 들어간다는 것은 쪼그라 들어가. 어디가? 소비도 쪼그라들고 수출도 쪼그라들고 그리고 투자도 쪼그라들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건 침체잖아요. 그죠? 침체. 일단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올 때 저성장,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미 일맥상통하죠. 우리 수출하고. 게다가 말입니다. 예,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장률 자체가.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 자, 중국 경제는 보면 말입니다. 올해 예상을 4.8% 예상합니다.
5%못 넘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3.0%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4.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오쩌둥 집권 후의 최악이라고 해요.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합니다. 돈을 엄청 천문학적으로 풀어서 억지로 부채 주도 성장을 하려고 해요. 현금 살포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먹히느냐가 문제인데 예상보다 못 묻힐 겁니다. 예상보다. 예. 돈을 많이 뿌린다고 해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투자 심리가 돌아서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요. 투자도 할 텐데 돈을 뿌렸는데도 돈을 뿌리는 효과는 나타나는데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나 경제 심리가 개선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량,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아직도 25%가 됩니다. 우리 경제 전체 4분의 1이 사실 중국 시장으로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예.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3년 연속 5% 미만 성장률, 돈을 풀었는데 예, 경제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서 중국 경제가 천천히 늦게 살아난다면 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겠죠. 또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유가예요. 야, 유가가 말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 배럴당 93.6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개월 새에 39.6%가 올라갔습니다. 예, 배럴당 26.58달러가 올라갔었고요. 물론 9월 29일 현재는 좀 떨어졌습니다. 90.79달러로 떨어졌긴 하지만 국제유가가 이게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육제유가 올라가면 우리 경제는 쥐약이에요. 쥐약. 모든 이동수단 기름값에 의해 좌우되거든요. 예, 모든 이동수단이 원활하게 이동이 되고 작동이 될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유가, 기름값이 높아지면 이동수단을 제한한단 말입니다. 자가용도 덜 타게 되고요. 요즘 기름 넣어보면 눈티 나오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또 저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3대 악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요.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 예, 수출에 대한 상황까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다 악재는 아니에요. 다 악재는. 희망적인 요소가 뭐냐? 예, 이겁니다. 이거. 지금 중국인 관광객 8월까지 말입니다. 103만 1000명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103만 1000명이면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온 수치고요. 이대로 가면 올해 220만 명. 한국은행 통계가 220만 명 예상하거든요. 한국은행 통계로는 220만 명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100만 명 이상은 더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100만 명 이상. 1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우리 GDP 성장률은 0.08%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 보자고요. 작년에 23만이었어요. 올해 220만, 200만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200만이 들어온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0.16%까지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지금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고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비를 진작시켜줘서 우리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일본 경제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그러는 바람에 소비가 진작이 돼서 일본의 소비가 확 늘어났던 것.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때문에 재현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요소 중에.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9월에 기준선인 50을 넘었습니다. 50을. 50.2예요. 50 밑으로 떨어질 때 경기가 비관적이다. 50 위에 올라갔을 때 경기가 경기가 긍정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50.2니까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잖아요. 더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내보낸다는 뜻이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 살포를 얼마나 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지. 그것도 웃기는 거지. 당장 말입니다. 몇백 조를 했잖아요. 몇백 조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이게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림으로 해서 100조 이상을 풀었잖아요. 111조. 그죠? 여기다가 지준율.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될 취급 준비 비율. 이것도 내렸잖아요. 0.25% 내렸죠. 그 바람에 한 90조 이상을 또 뿌렸어요. 여기에다가 LPR이라고 하는 사실상 기준금리 이것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돈을 풀었는데 안 올라간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올라간 것이 별로 안 올라갔어요. 다시 10월에 봐야지 알지만 별로 안 올라갔고요. 6월에 49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7월에도 올라갔고 8월에도 올라갔고 9월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점차 올라가는 분위기는 사실이나 회복의 속도가 생각만큼 펑펑 나지는 않네요. 그런 차원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느리지만 각오는 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다. 반면에 말입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나빠요. 올라갔다고 하지만 8월에 51에서 9월에 51.7까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2023년 3월에 58.2였거든요.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좋다가 꼬꾸라졌고요. 꼬꾸라지고 나서 새롭게 반등하는 요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말입니다. 온전하게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심리가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도 예상보다가 늘어는 나겠지만 예상보다가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겠구나. 또 리오퍼닝처럼 더디게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말입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성장률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올해 1.1%로 보잖아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1.5%도 간다고 하지만 1.2%, 1.3%를 예상합니다. 물가는 고물가 3%에 4%.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척이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이 소비를 더 안 하게 되고요. 소비를 더 안 하게 되면 고물가가 떨어집니다. 고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물가가 됩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거기에 대한 여파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디플레이션, 일본식 불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일본식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다고는 하나 그 좋아지는 요소가 너무 더디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빠르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빠르게 나타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아주 호재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경기를 바꿀 만한 호재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